독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 경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범위가 아주 넓죠. 포괄적이죠. 근데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나가는 현실의 갑돌이나 을돌이 이런 보통 사람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을 중시 여길까요? 이렇게 법경기, 복합 개념을 더 중시 여길까요? 법경기, 복합 개념을 중시 여겨요. 그 중에서도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경제적 측면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렇게 현실에 관심을 갖는 응용과학이에요. 민법은 아까 말한 법률적 측면, 그 중에서도 협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주 좁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적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구정창물이다.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놈하고 혼동하는 게 뭐냐면 아까 복합 부동산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복합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복합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이렇게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그걸 복합 부동산 그랬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혼동하지 말 것. 용어 혼동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건너갈 거냐? 우리 교재 27페이지로 가시면 그림이 있고 토지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소에 제가 다루지 않는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저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토지의 용어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지를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서요. 이게 토지입니다. 전체가 토지예요. 전체가 토지인데 토지를 동그라미를 이 안에 넣어서 동그라미 안쪽은 건축할 수 있는 땅, 얘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넣겠습니다. 그럼 어떤 땅에서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란 하천 바닥토지, 하천의 바닥토지, 철로가 놓여있는 바닥토지, 이런 데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건축이 가능한 땅과 불가능한 땅을 모두 싸잡은 말이 부지입니다. 부지.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토지하고 부지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토지 이름이야. 땅 이름. 이건 땅이고 얘는 땅의 이름이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갑돌이야, 갑순이야? 그럼 갑돌이, 갑순이가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꼴 갑돌인가요? 아니, 여러분의 갑돌이는 여러분의 이름이고 갑순이는 여러분의 이름인 것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갑돌이나 갑순이는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듯이 얘는 땅의 이름이야. 땅의 이름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토지하고 부지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 땅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토지하고 부지는 같은 말이 화그냥 막그냥 때린다. 다시 이건 땅이고 얘는 뭐예요? 땅의 이름이고.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아세요? 자, 그럼 땅의 이름 중에서 가장 넓은 게 부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 건축할 수 있는 땅. 어떤 거? 거기에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대요.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땅. 근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요, 대지라 그래요. 대지. 근데 그 대지는 어떤 것에 근거한 용어냐면 건축법에 근거한 용어예요. 그럼 건축과 관련된 법이 여러분 공법에서 2개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시는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법이 몇 개다? 6개. 6개 법률을 배워요. 그 6개 법률 중에 건축과 관련된 법률이 2개예요. 하나는 건축법, 하나는 주택법. 어떤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는지 우리 교수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씩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그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부른다? 대지다. 이렇게 불러요. 건축 가능한 땅을 대지라 그래요. 건축법에서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대지. 근데 여러분 이런 용어도 있어요. 택지라고. 택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요.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하고 택지가 같은 말처럼 사용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요. 보통 대지라고 하는 말과 택지란 말에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요. 이렇게요. 여기 제가 주상공만 해놨지만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상업용이나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학교용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종교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근데 택지는 보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택지의 범위보다는 대지 범위가 좀 넓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이거 이외에도 아까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이외에도 학교용 건물이나 종교용 건물이나 건물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뭐다? 대지다. 그런데 택지란 말을 하면 보통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말처럼 사용될 때가 많지만 범위상 놓고 보면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런 말 없이 앞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뭔가요? 그럼 주로 근거 법률이 있는 대지라는 말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상의 용어. 이건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뭔가요? 그럼 대지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두 개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또 하나의 법은 어떤 법을 배우게요? 부동산 등기법 말고 네, 지적법이 아니고 공간정보 공간법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간법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지적법이라 그랬었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공간법에서 뭘 배운다? 지목을 배웁니다. 아직도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지만 지적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법률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명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 법률에서 뭘 배운다고요? 지목 배운다니까 지목. 지목을 배워요. 그 지목이 몇 개 있냐면 28개 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목이 뭔가요? 그런 얘기를 개론에 묻지 말란 얘기예요. 어느 과목에서 배운다고? 예,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운다고요. 그러면 기초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올해 1차만 준비해요 하는 분도 시간을 내서 기초과정만큼은 전 과목을 다 들으란 말이에요. 왜? 1차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기초과정에 다른 과목이 배경 지식이 되거든.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올해 1차만 공부하더라도 기초과정만큼은 전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법에 관한 지식이 부동산학 개론이나 이런 게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부동산학 개론 민법하고 공시법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이 돼요. 중개사법하고 연결이 되면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기는 전 과목을 기초과정만큼은 다 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공시법에서 지목을 배우는데 이렇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땅의 지목은 대,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땅의 지목은 대. 얘도 대야 대. 근데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땅의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학교용으로 이용되는 땅은 학교용지. 종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종교용지입니다. 그게 지목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목이 방금 뭐라고 그랬죠? 지목이 대입니다. 지목이 대. 지목이 대. 인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지목 이렇게 표현을 굳이 기초과정에서 한번 한 이유가 공시법에서 이것을 배운다. 근데 여러분이 공시법을 기초과정에 들어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일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 없어서 안 할래요. 지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하진 않습니다. 개론책에 지목 넣어놓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지의 지목은 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지목이 뭐라고 그랬죠? 공장용지라고. 공장용지. 학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지목은 학교용지.
종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지목은 종교용지. 그러니까 대지의 지목이 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지만. 포함관계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시면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29페이지에.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요. 자, 여러분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인데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여기는 택지? 택지는 아까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땅을 택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은 택지인데 그 택지로 구성된 지역을 택지 지역 그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은 농지거든요. 어느 한 토지는 농지잖아요. 근데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땅은 농지 지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종별이 그런 뜻이에요. 또 임지, 그럼 개별 토지인데 임지로 구성된 지역은 임지 지역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택지는 주상공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외울 때야 주, 상, 공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하실 때는 주상공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주택 지역 이렇게. 그럼 주택지는 주거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주택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렇게 상업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이에요.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공업지역. 그러니까 택지지역은 이렇게 세분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농지지역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라는 것도 있고. 전이 뭐예요? 밭이고 답은 논이고 그리고 과수원도 있어요. 그런데 외우실 때는 전답과 수원 해도 좋은데 말씀으로 하실 때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지지역의 경우는요. 용재림지역과 신탄임지역 용재림지역과 신탄임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용재림지역, 신탄임지역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용재림지역, 신탄임지역.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말한 이야기 여기 이렇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 다시요. 이렇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 대분류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의 어떤 땅이 전이었었어요.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땅의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대분류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그러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이면 대분류 넘어가는 거예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란 말 들어보셨죠? 똑같아. 같은 의미야. 후보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다시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임지지역 내에서 택지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혹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임지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행지. 여러분 이것도 전환이에요. 이것도 전환이고 이것도 전환이야. 그런데 작은 분류 전환일 때는 이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대분류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는 후보지고 소분류 전환 말하자면 이걸 이행이라 그러는데 이행 중에 있는 땅은 이행지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와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근데 말이죠.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아직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라고 부르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 불러요. 그러듯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땅이 농지지역에 이렇게 전으로 이용됐거든요. 그런데 택지지역에 주택지로 바뀌었대. 바뀌었다. 그러면 주택지야.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럼 후보지고. 주택지로 이용되는 땅에 상업지로 바뀌었대. 그럼 상업지야.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럼 이행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에 용도를 따라 붙인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환과 이행이란 말이 있는데 전환이란 말은 다 쓴다. 배분류든 소분류든. 그런데 소분류 전환을 특히 전환 중에서 소분류 전환을 이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맹지하고 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맹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지의 의미가 뭘까 볼까요? 교재는 29쪽입니다. 여러분이 도로예요, 도로.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이렇게 땅이 있대요. 누구 땅이냐? 갑돌이 땅이래요. 근데 얘는 도로고요. 이게 을돌이 땅이래요. 그러면 갑돌이는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요? 없게요?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드나들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길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풀짝이요. 그러던데 풀짝 안 돼요. 이게 10m야 10m. 아 그러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을이 안 볼 때 살짝이요. 그러는데 을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드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드나들 수 있느냐? 저거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 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우는데 당당하게 받고 다닐 수 있어요.